오늘부터 뭐 다를 때는 막 주절주절 제목을 썼는데 오늘부터 새로운 제목 중에 미나꼬 품번이라고 다른 게 있을 거예요. 미나꼬라고 쓴 게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 미쳐 돌아가는 나라 꼬라지. 미쳐 돌아가는 나라 꼬라지. 줄여서 미나꼬입니다. 품번은 날짜예요. 마치 무슨 어떤 AV가 떠오르지만 요거 일부러 노린 겁니다. 재밌으라고. 요거 갖고 욕 처먹을 수도 있는데 미나꼬 오늘 품번 2021-1016 미쳐 돌아가는 나라 꼬라지. 잠시 보면서 훑어보고 방송 종료할게요. 자,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냐? 제가 엊그제 이런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제가 엊그제 이런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줄을 100m 썼다. 밤샘 줄을 섰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대기번호 200번. 부동산을 잡겠답시고 국민들 대출 줄을 꽉 묶어버린 거야. 이거 처음에 이거 할 것 같은데 라고 한 달 전쯤 제가 대출 잠그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요 기사를 보고 야, 이 새끼들 진짜 할 것 같은데 미친놈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했어요. 하고서 미친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국민들 먹고 살기 힘들고 지금 메로나 방역 잘못된 문방역 문대믹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졸라 힘들어하고 있다. 그러면은 돈을 풀어도 모자를 파는 미친 새끼가 돈을 옥죄해버리면은 정말 사회 소외계층들은 뒤지란 소리입니다. 자영업자들 죽으란 소리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런 식으로 잠가버리면 어떻게 돼? 부동산 계약 해놓고 잔금 치르려고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 전세 연장하고서 전세금을 치르려던 가족들. 출산을 앞두고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신혼부부들. 자, 이런 멀쩡한 우리 국민들이 다 피해자가 된 거 아니야? 불보듯 뻔한 일인데 나 같은 병신 학고 유튜버도 이런 불보듯 뻔한 이야기에 분노를 하는데 이 미친 새끼들은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일단 개소리 한다니까? 전세 올려놓고 뭐 하는 겁니까? 이랬다 저랬다 정책 부작용 속출. 뻔히 보이기에 뻔히 눈앞에 예견된 사태다. 그런데 저 새끼들이 누구냐? 아, 저 새끼들이라니까 좀 그렇지만 저분들 중에 3분의 1 정도 정신 못 차리는 머가리 깨진 무주택자 병신들이 있습니다. 야, 막 박장대소를 한 거야. 야, 문재인 정부 잘한다. 투기꾼 개새끼들아 죽어라. 대출 잔금 너 이제 투기 못하지롱. 문재인 만세 부르던 애들 중에 일부는 여기 속해 있을걸? 졸라 꽃이다 씨발놈들아. 그리고 지금 유튜브 보면 부동산 유튜버라고 있어요. 부동산 유튜버 중에 잘 나간 새끼가 있더만 라이트하우스라고. 제가 요 새끼 계속 까고 있는데 미친 씨발 맨날 폭락이야. 지금 이번 정권 들어서 계속 문재인 정권 정치 잘한다. 문재인 정권 정치 잘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덕에 부동산은 꼭 폭망할 것이다. 투기꾼들 꽃이다. 맨날 그런 방송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그런데 구독자가 문재인 한 2년 사이에 4배가 뭐야 10배 정도 늘었다. 지금 40만이에요. 지금 40만 구독자다. 거기 댓글 보면 과간이다. 그 새끼들 중에 여기 일부가 끼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튜브는 옳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그 새끼 보면서 참 기가 막히더라. 댓글들 보면서 절망스럽더라. 어떻게 예측이 씨발 저 문재인 정권 내내 빗나가는데 큰일 났다. 이번 씨발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폭망할 것이다. 맨날 그 얘기를 반복했는데 지금까지 폭등했잖아. 그러면 잘못된 전혀 지 않는 예측을 내놓은 내피셜 가지고 자신의 예측을 맞추지 못하는 게 무슨 전문가야. 예측을 맞추지 못하는 어떤 부동산 전문가를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어. 그런데 와, 이 새끼한테 돈까지 갖다 바치면서 어떤 부동산 상담을 받는 새끼들이 있더만. 미쳤나봐 병신들. 지금 리찬이가 출근 시간이 50분에서 MLB님 안녕하세요. 국민들을 졸라게 힘드네요. 그러게요.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지자들끼리 싸울 게 아니라 정권 교체를 외쳐야 된다. 그리고 리찬이가 출근 시간이 50분에서 1시간 걸렸는데 요즘 20분 걸려요. 그만큼 출근한 사람들이 줄어서 자아가 없어짐. 서글픕니다. 대한민국 지금 망할 것 같아. 졸라 무섭다. 그리고 에스파이팅 누나가 본인들이 경험해봐야 아는 국민 수준. 누나 저는 경험하고서라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경험하고서라도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경험하고도 그래도 이재명 찍을 거야.
그래도 이재명이 낫지. 그래도 정책은 틀리지 않았어. 투기꾼들 때문이야. 기승전결 투기꾼들 때문이야. 잘못된 정책은 문재인 1도 잘못한 게 없어. 그리고 방역 정책은 잘했지만 코로나가 하도 독해서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진 거야. 잘못된 노동 환경 때문에 내가 먹고 살기 힘든 거야. 투기꾼들 때문에 내 집이 없는 거야. 이 지랄하고 있는 거지, 병신들이. 경험하고서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리 깨진 병신 새끼들아. 권희님이 그거 표파리 좀 어제 조금 풀어줌. 그러니까 그러면 막 넙죽넙죽 역시 우리 제일이 형 투기꾼들을 죽여야 되지만 우리들을 위해서 씨발 투기꾼들을 늘어날 수 있는 위협을 불사하고 이 대출을 조금 풀어줬다. 감사한 문재인 대통령과 하면서 눈물 그렁그렁하는 쪼다 새끼들이 졸라게 있을 것 같다. 지금 권영희님이 라하? 이랬는데, 예, 라이트하우스. 그 새끼, 진짜 라하 계열 그런 애들 있잖아요. 누구지? 그, 아저씨 또 한 명 있잖아, 전기업자. 막 욕하고 막 그런 전기업자 아저씨 있는데, 어떤 양반이 하도 보라 그래갖고, 저랑 친한 형이 그 사람 광신도거든. 그래갖고, 하도 보라 그래갖고, 그 새끼 이름 뭐였지? 한 10만, 13만 되던데, 걔도. 무슨 바젤3를 얘기하고 자꾸 이상한 근거 자료를 긁고 와서 지 말에 맞는 근거 자료만 긁고 오는 거지. 그것만 긁고 와서 대한민국 경제는 꼭 폭망한다 이거야. 곧. 근데 그 양반이 폭망한다고 부동산 폭락한다고 얘기한 게 벌써 4, 5년 됐어요. 4, 5년 됐는데 어떻게 그 양반은 아직도 물고 빨고 있지? 그런 건 정말 인디안 기우제 아니야. 폭등하면 반드시 너무 과도하게 폭등하면 폭락은 언젠가 오겠죠. 그런데 이 시점을 맞추지 못하고 언젠간 폭락한다. 그 얘기는 씨발 5짜리 애새끼도 할 수 있다. 이런 새끼들이 왜 그런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느냐? 일단 금리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금리와 무관하게 흘러갑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금리가 폭락했던 적이 한 번 있잖아. 언제? 이명박 정권 때. 왜? 리먼 브러더스 사태, 모기지 서프라임 사태 때문에 지금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함으로 우리도 금리를 졸라게 낮췄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부동산이 막 폭등했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때가 언제냐? 이명박 때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때 이야기가 뭐였어? 빚 내서 집 사라. 좀 집 좀 사세요. 그런데 아무도 집을 안 사. 그러면 이 새끼들 말이 맞다면 졸라게 폭등했던 시기는 이명박 때 일어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런데 왜 그때는 집 사서 돈 버는 시대가 끝났다. 빚 내서 집 사세요 하는데 아무도 집을 안 사. 그런 시대가 되었을까? 오히려 금리는 떨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론을 제시하지 못해. 그 병신들은. 그 새끼들이 금리와 대한민국 집값은 상관없습니다. 왜 상관이 없냐? 대한민국에는 전세제도가 있거든. 전세제도가 있다. 결국에는 부동산의 핵심은 전세입니다. 전세는 곧 무엇이냐? 주거 안정이다. 가장 적은 금융 비용으로 내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갖출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전세제도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규제를 하면 집값이 뛴다. 왜? 정부가 규제를 하면 임대가가 올라가잖아. 왜냐면 세금을 졸라게 먹으면, 제가 임대사업자였어요. 임대사업자는 수익률이 중요하잖아. 내 수익률이 안 나와? 나도 이자 내는 사람인데. 그런데 씨발 이자에 플러스 세금이 자꾸 붙어. 그러면 어떻게 돼? 세수의 전가다. 세입자한테 임대료를 전가시킬 수밖에 없다. 임대료 다음 세입자부터 계약 해지하고 끝나면은 다음 세입자한테 더 비싼 임대료를 매기는 거야. 더 비싼 임대료를 매기면 어떻게 되느냐? 세입자는 주거가 불안해져. 벌이는 늘지 않았는데 주거 비용이 커지니까. 그리고 전세 매물은 줄어든다. 그럼 전세 매물이 씨가 말라요. 그러면 전세 세입자들은 어떻게 돼? 이 전세금에 돈 조금만 더 보태면 집을 살 수 있잖아. 두 가지 선택이 기로운다. 멀리 졸라 불편한 곳으로 이사할까? 아니면 집을 살까? 대출을 더 땡기면 집을 살 수 있거든. 그런데 멀리 이사한들 집값이 더 안 올 거라는 보장이 있으면 멀리 이사간 분들도 많을 거다. 근데 집값이 계속 오를까봐 무서운 거야, 얘들은. 무서운 거야.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월세 내는 것보다 대출 이빨 끼고 전세로 혹은 집을 사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히기 때문에 집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는 곳이 어디냐? 수도권 근처에 값싼 서울 변두리 아파트,
거기를 쫓아다니면서 규제한 것이 핀셋 규제입니다. 그러면서 규제를 하면서 세금을 자꾸 올려. 그러면 저 무지랭이 병신들이 뭐라고 그래? 야, 잘됐다, 잘됐다, 잘됐다. 투기꾼들 다 때려잡아. 다주택사 10새끼들 때문에 너희들이 집이 없는 거야. 세금 더 때려. 세금 더 때리면 어떻게 된다? 더욱더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고 더욱더 임대가가 오르니까 더욱더 가속화가 된다.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른다. 근데 이 새끼들이 지금 내놓은 임대차 보호법, 요거 또 잘했다고 박수 졸라 쳤지. 미친놈들아, 지금 졸라게 회전을 시켜야 될 때야. 이때 2+2 하면 회전 속도가 멈춰버리잖아. 그럼 미스매칭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주거가 더욱더 불안해지겠지. 안 그래도 전세 매물이 씨가 돌고 돌아야 되는데 씨가 말라버리면은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거고 빌라 값까지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래 1시간 출근하다가 2시간 거리에서 출퇴근하고, 그러니까 벼락거지 얘기 나오는 거야. 아파트 사다가 빌라 내려가고, 빌라 내려가다가 경기도 살고, 그러니까 벼락거지 얘기 나오는 거야. 저도 서울 시민으로 오래 살다가 씨발 경기도 가니까 뭐라 해야 되나.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처음에 갔을 때만 해도 아우 진짜 눈시울이 붉어지더라니까. 윤석열 후보님 파이팅! 파이팅! 그리고 S파이팅 누나 돈 떼면 달라요. 돈 앞에선 다 눈 돌아가요. 그리고 권영희님, 김종갑. 세계가 망한 중임. 다 코로나 때문에 점점 어려지고 있어. 리차님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나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방송 끝나기를. 그리고 권영희님이 제가 20년간 적금 없이 대출 갭 등으로 집 사모한 사람으로 자본주의는 돈을 같이 하라고 기본 양도세와 종부세가 올라가니 부동산 올라갈 수 없음. 너무도 명쾌하잖아. 이 단순한 논리를 왜 덮고서 무슨 어둠에 존재하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있어서 부동산 시세를 올리기 위해서 자전거래? 미쳤나봐. 막대한 양도세와 그 등취득세를 내가면서 고작 내 집값 몇천만 원 올리기 위해서 집을 사고 또 팔고 사고 또 팔고 이걸 한다고? 미친놈들이다. 아, 그러면서 부동산 자전거를 잡았다 막 이러면서 집값을 띄우는 세력이 있다. 이거는 아주 거대한 공동체로서 토건회사와 정치인과 모든 금융 세력들이 결집한 무슨 씨발 저 뭐냐 사람들이 얘기하는 애들 있죠. 그 일루미나티 전 세계를 뒤에서 지배하고 있는 완전 그런 세력이야. 얘들이 대통령도 마음대로 죽였다 살렸다고. 그러면 얘들은 집값을 계속 띄우지 왜 집값을 계속 집값을 떨어뜨린 거야. 왜 집값을 떨어뜨렸던 거야. 그때는 없었다? 없었다 갑자기 뿅 나타났나? 그리고 요거를 또 반대로 확인시켜준 것이 누구냐? 박근혜다. 박근혜 정권 때 전세 자금 대출을 80%까지 상향해준 거 아니야. 전세를 쉽게 얻을 수 있게끔. 근데 그것은 부작용을 갖고 왔다. 전세금이 올라가는 부작용을 낳아서 그때부터 집값이 살살살살 오르기 시작했는데 박원순 새끼가 시장이 되고 서울에 이명박 때 또 내렸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뉴타운을 서울에 굉장히 많이 까놨잖아. 근데 박원순이가 시장이 되면서 사업지 2,000군데 이상을 다 깨버리니까 서울에 더 이상 공급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새끼가 뭐였어? 아름다운 동네, 우리 동네 도시 재생 사업 그냥 다 쓰러져가는 서울에 막 그 귀곡 산장 같은 집 졸라 많아요. 60년대 50년대 지어진 집들이 많아. 그런데다 그냥 파란색 뺑기칠하고 꽃그림 그리고서 우리 마을은 아름다운 마을이에요. 서울의 인구는 늘어나고 가구 수는 늘어나는데 집은 공급되지 않아. 그리고 공급됐을 때 싼 전세 아파트가 많이 풀리기 때문에 이거는 임대 시장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박원순이가 10년 동안 그 묶어버리니까 집값이 쭉쭉 뛰는 거지. 그런데 이 새끼들은 집값이 오를수록 규제를 더 강화하면서 세금을 더 많이 올려. 부채질하는 겁니다. 아, 영희님 좀 노르셨군요. 그리고 이 와중에 권영희님 잘 아시겠어요? 이거 보면은 그때 갭투자는 원래 있어요. 여러분. 갭투자는 무슨 신종 투기 수법이라는데 갭투자는 전세금이 존재한 이래 항상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갭투자가 좀 더 일반인들에게 많이 전파되고 갭투자라는 신조어가 생긴 이유는 박근혜 정권 때 전세 대출 80%까지 그때 생겨난 신조어입니다. 원래 다 하고 있었다. 원래 다 하고 있었어요. 좀 부동산 매매 좀 하시는 분들은 다 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때 무엇을 했느냐? 집 살 돈은 없고 집은 갖고 싶고 무서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나는 전셋집에 살면서 내가 갭투자로 집을 사는 거야.
나도 전셋집에 살면서 내 집에 들어갈 돈은 없으니 전세 깔아서 내 집에 이런 식으로 장만을 했었다, 사람들이 많이. 근데 얘들 전부 다 갭투기꾼이라 그러고 다주택자 악마 새끼들, 이 새끼들이 집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 집이 없는 거야. 이건 미친 논리입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다주택자들이 많아야 임대가가 싸지는 거 아니야? 그래야 우리 주거 안정이 되는 거지. 그래야 내 집을 사지 않아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집을 사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도래하는 거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리찬이가 민폐 끼친 중이라 새벽에 차 없을 때 곱게 내려. 에이, 무슨 술 먹어야지. 술 먹으면 못 가. 그리고 권영희님이 인플레이션의 개념만 잡아도 부동산의 개념은 잡은. 지금까지 모든 정책은 국민들을 임대 아파트로 몰아넣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졸라 미친 새끼들. 그게 바로 공산화로 이어지는 거지. 그리고 임대주택에 무슨 시민단체 같은 거 아파트 입주해 요런 거 만들어서 지금 운동권이나 요런 애들이 거기서 또 처먹고 국가가 거기 또 보조금을 주면서 저그들이 전 국민을 쥐락펴락하려는 무서운 어떤 프로젝트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요. 박근혜 때 임대인들 확성화 그죠? 제가 그때 장기 임대 사업자였어요. 그리고 박근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임대사업자 활성화를 하면서 무엇을 했냐? 임대사업자한테 등취득세를 면제를 줬어요. 등취득세를 면제를 줬고 이거를 5년인가 갖고 팔면은 양도세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무엇이냐? 저희가 좀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임대차 3법 나왔다면서 막 세입자들 박수치고 뭐 문장 물고 빠는 애들이 정말 좋은 정책이다. 왜 이제 이런 정책이 나왔느냐 개소리인데 미친 새끼들 이때는 2+2를 했으면 안 됐어. 정말 부동산 안 좋을 때 2+2는 괜찮아. 이건 나중에는 이것도 물론 좀 손봐야 돼. 무조건적인 2+2가 어딨어. 얘가 어떤 여건이 안 된다든지 이런 걸 더 집어넣어야지. 왜냐면 임대인의 손실을 왜 보장해주지 않아? 임대를 왜 악마해? 그런데 정말 중요한 세입자 보호, 임차인 보호는 무엇이냐? 보증금이다.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거야. 이게 보증금 보험입니다. 근데 박근혜 때 임대인 활성화 정책, 거기에 또 뭐가 있었느냐? 장기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은 강제 조건이 한 게 있었어. 무엇이냐? 임대 보증금 강제 가입.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왜 우리가 세입자들 이거 받는데 이거 하는데 세금까지도 모자라서 이 보험까지 우리가 들어야 되냐? 이제 임대인들의 입장인데 요거 강제적으로 임대인한테 들게 해버리면은 이 세입자가 혹은 임대인이 망했을 때 우리 세입자가 여기 전세금의 몇 %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이게 임차인 보호 정책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임대차 3법은 빠져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있는 임대차 3법은 그냥 조삼모사, 국민을 원숭이 새끼들 지능으로 본 것이고, 실제로 우리 국민 새끼들, 원숭이보다 못한 지능을 가진 병신들이 졸라게 많다. 이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주변에 대깨문들을 발견하면은 쪽주고 갈구고 조롱해서 깨어진 머가리를 봉합시켜줘야 됩니다. 부끄러움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번 정권이 안전하게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제님 안녕하세요. 에스파이팅 누나 피똥으로 모자라 또 술 맨날 술이야. 친구 왔는데 술 먹어야죠. 고향 친구 왔는데. 로제님 안녕하세요. 우주님 안녕하세요. 자, 우주님 조삼보사. 자, 요거 아예 한 편으로 잘라도 되겠다. 부동산 편으로. 원래는 그냥 뒤에 슉 읽으면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하니 너는 못하리라